그 기대수 5기 보충 디스커션을 하고자 하고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선에서는 좀 만족스러울 만큼 하려고 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레코더로 남겨서 이제 5기 공부하신 분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 두 가지 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다음 주부터 당장 이제 그 새 육아가 시작이 돼가지고 솔직히 시간을 픽스할 자신은 솔직히 좀 없기는 해요. 학기 시작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가능하면 제가 매주 1시간 언더로는 얘기를 좀 해주도록 애는 쓰겠는데 보장은 2월까지는 못 해주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최대한 전 애를 쓰겠고 그거 외에는 이제 디스코드 그 채널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좀 나눌게요. 자, 본론으로 좀 바로 좀 들어갑시다. 이번 주 이제 기대 수옥이 디스커션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어떤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공부를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지 좀 대화를 합시다. 디스커션이 아니라. 그럼 일단 네.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집합론 배우고 저희 기대 조기가 바로 그 위상수학으로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아는 거는 이제 집합론만 아는 상태에서 바로 위상수학 정의 세 가지를 마주했다고 보면 되는데 당연히 이해가 안 돼서 교수님 조언 하에 매트릭 토폴로지를 뜯어보고는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왔거든요. 아까 그 사진 그 게시판에 보는 것처럼 원들의 집합에도 매트릭 토폴로지를 줘보고 얼투에도 줘보고 매슈 렐빗에도 그걸 주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그것만으로 이게 왜 일반적인 토폴로지 정의가 그 하필 왜 그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위상수학을 정의했는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서 뭘 더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서 막 이런저런 삽질 많이 했는데 제가 해석학으로 지금 좀 파고 있거든요. 그 계기가 뭐냐면은 매트릭 토폴로지를 관찰하다 보면 열린 구간에 대해서 관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의를 보면은 그 열린 집합 안에는 항상 모든 x를 잡아도 열린 구간이 있다 이건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엡실론 델타가 생각이 나서 그쪽으로 넘어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실수가 있다라고 이게 사회에서 있다 하니까 받아들인 거지 제가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실수가 뭔지 아직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걸 좀 공부하고 싶어진 것 같습니다. 제 상태는 거기까지. 자, 좋습니다. 많은 게 좀 섞여 있어가지고, 하나씩 좀 체크를 좀 합시다. 일단은 보시면서 하셔도 괜찮은데, 보시면서 하셔도 괜찮은데, 지금 그러니까 가장 큰 층위가 일단 위상 공간에 대한 층위가 있고, 그쵸? 근데 아까 하신 말씀이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게, 집합론 다음에 위상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해석학개론에서 수프리멈에 대해서 한 다음에 했죠. 예, 해석학개론 거쳤습니다. 예, 위상으로 맞습니다. 바로 안 넘어갔어요. 자, 이거 중요한 차입니다. 이제 수프리머를 본 적이 있다라는 센스에서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고, 보시면서 하셔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위상 공간 정의 정확하게 서술을 해줄 수 있겠어요? 네, 집합 x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그 파워셋 x에 대한 부분 집합을 위상 t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그 위상 t가 일단 먼저 그 공집합과 전체 집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미 그 위상 t의 임의 원소에 대해서 그 합집합이 다시 그 t 원소여야 되고 t의 유한 교집합이 다시 t 원소여야 됩니다. 자, 좋아요. 자, 지금 완벽하거든요. 보통은 지금 하는 게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정의 정확하게 연역 맞추라고 하는 거에서 힘들어하는데 지금 오히려 그거는 지금 완벽한 상황. 자, 이제 그 다음. 그래서 이제 so what이죠. 그 다음 질문이. 이게 뭔가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본인 생각. 일단 잘 모르겠고요. 아주 나이브하게 음, 그 위상의 원소 안에 이제 어떤 점들이 있을 건데 그 점들이 그 열린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서로 교집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점이 그 교집합을 매개로 해서 열린 집합을 타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자, 좋아요. 계속 제가 지금 어떤 이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거는 기대수 라인에서 이제 의도한 것들이 노트에 이미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와닿는 여랑 별개로 그 위상 공간의 정의에 대해서 기대수 노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나요?
그 보시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지금 뭐 네네. 외우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삼각형이랑 원 그려져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덩어리로 취급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잠깐만요. 네, 도형 예시가 나오면서 걔네들을 늘려서 또는 구부려서 같은 형상을 만들 수 있으면은 같은 대상으로 취급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매치가 되나요? 위상 공간의 정의랑 방금 본인이 어떤 설명하는 이 정, 이게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매치가 되나요? 아닌가요? 마음속에서 아직 잘 안 와닿습니다. 자,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질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다면 모르겠다고 해도 돼요. 제 질문은 그 지금 이제 위상 공간의 정의가 어떤 뜻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제 노트에다가 삼각형과 원을 제가 그려 놓은 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파고 들어봤나요? 제가 네, 파고들어 봤습니다. 오케이. 파고 들어봤는데 와닿지가 않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점이 좀 불편하거나 와닿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런 거여도 괜찮으니 좀 와닿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줄래요? 네, 그 제가 생각하기로 그 도형을 나타내는 방법이 삼각형이나 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종이 위에 그려져 있으니까 얼투를 잡고 그 얼투에 이제 메트릭 토폴로지 줘가지고 그 부분 위상을 잡는 건데 그걸 뭔 개소리죠?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오지? 전 그렇게 봤다는 질문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질문이 나왔죠? 지금 위상 공간의 정의밖에 모르는데. 위상 공간의 정의를 토대로 이 도형을 관찰하려는 건 안 해봤습니다.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서스페이스 토폴로지 이거 어디에 있냐면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거 46번이에요. 그런가요? 예. 상자 위상과 부분 위상. 왜 어떤 그 다음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거 위상 공간의 정의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안 보여서 다른 뭔가 있나 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제가 지금 말하는 논리가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내가 A를 잘 몰라. 이미. 그래서 지금 A를 알아야 그 다음 것들이 이해가 갈 거잖아요. 근데 A를 모르니까 A보다 더 들어가는 B를 데려와요. 그래서 A를 B로 설명해요. 그러면 A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논리 구조가. A가 소화가 된 다음에 A로부터 B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패턴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2라는 게 내가 이해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B, C, D로 가서 D를 설명하고 있어요. DA에서 A가 된다. 이게 이해예요? 예, 아닙니다. 본인이 근데 그러고 있다는 게 혹시 동의가 되나요? 이게 네, 아니요. 사실 위상수학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그런 차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 이게 다시. 네, 자, 기대수 5개에서 이번 주 대화를 한다고 해봐요. 위상공간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본인 얘기를 알아들을 사람이 거기 있어요? 지금 우리 합의는 정의에 대한 합의 아닌가? 네, 그러면 본인 말을 알아들으려면 그러면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가 뭐냐? 이런 말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 안 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가져온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그게 필요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필요 조건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말씀 주신 거니까 정확해요. 그거면 지금 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 A를 설명해야 되는데 A에 파생되어지는 B를 가지고 A를 설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A가 이해가 안 네. 간단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A 사실 지금 그 말씀하신 A가 위상수학의 일반적인 정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정의. 네, 그거 구체화를 하려다 보니까 매트릭 토폴로지가 튀어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매트릭 그냥 일반 위상 정의할 때 그냥 집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
저 도형 예시는 집합이 아니잖아요. 도형 자체를 집합이죠. 도형, 저는 단순히 어떤 수들이 모임만 집합이라는 그런 착각이 있었나 보네요.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데 이거 해소해야 되는 게 일단은 집합은 모임이잖아요. 삼각형이랑 원 집합이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지금 이해가 간다라고 본인이 말하는 칭의가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어 명료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 체계가 남들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명확하다와 명료하다에 대한 칭의가 남들이랑 기본적으로 평균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명료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근데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근데 뭔가 어쨌든 그 아웃풋이 그냥 완전히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명료함과 명확함의 포인트랑 본인이 생각할 때 명료함과 명확함의 포인트가 계속 달라서. 근데 제가 이제 필요 조건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 얘기를 이번 주 기대수에서 나누면 그럼 사람들이 뭐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서브스트레이트 토폴로지가 뭐냐? 매트릭 토폴로지가 뭐냐? 자, 저 지금 기대수 기준으로 해서 8번을 볼 때 8번 얘기예요. 저는 심지어 9번 얘기도 아니에요. 매트릭 토폴로지와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가 언급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본인의 대화를 알아들으려면 지금 사람들이 A가 궁금한데 A를 위해서 B를 물어보는 걸 필요 조건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좀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저 도형들을 집합이라고 볼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도형들이 집합의 원소다라는 걸 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추상화인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봅시다. 그러면 자,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제 7번 노트의 의도, 8번 노트의 의도는 위상 공간의 정의를 본인이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이식하라고 해서 적어 놓은 걸 거잖아요. 그러면 위상 공간의 정의에 맞춰가지고 그 대상들을, 그럼 한번 이식을 한번 지금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런 선부터 그냥 대화가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정의는 오히려 알고 있으니까 지금 8번 노트만 기준으로 합시다. 다른 거 하나도 일부러 끌어들이지 말고 알더라도 본 적이 있다는 의미에서 알더라도 그럼 삼각형과 원이라고 하는 거를 이 지금 정의를 기준으로 끼워 맞출 수 있겠어요? 각각을? 일단 집합 X가 그러면은 이 도형들이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정확하게 도형의 모임인가요? 정확하게 뭔가요? 집합 X가. 2차원 도형의 모임? 지금 그거부터 아예 그냥 대화가 안 되는 선이네. 삼각형 자체가 X고 원 자체가 X죠. 예? 아, 위상 공간을 정의하려면 집합 X를 주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거의 파워셋의 서브 컬렉션 T가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려면 일단 집합 X부터 선언이 돼야 되잖아요. 아, 그럼 집합 X가 뭐냐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얘기한 거는 원과 삼각형 이런 것들을 모은 게 X라는 게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아, X는 원과 삼각형 자체가 각각의 셋이에요. 네, 이해했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픈 셋들은 어떻게 주는 거죠? 음, 그림만 보고 생각해 보세요. 저 내부에 있는 덩어리?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오히려 구체화하는 게 맞아요. 아, 그 삼각형 내부에 있는 점을 잡았을 때 음. 그 네이버후드가 자, 그런 용어들을 일부러 전혀 안 쓰고도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해가 지금 된다면, 네이버드, 덩어리 이런 말들을 쓰지만 그냥 그 말 없이 오히려 셋과 펑션만 가지고도 제 생각에 이 모든 기술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나이브하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어떤 정도로 뒤처지기를 기대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원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을 집합으로 잡아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것도 조금 층위를 구분해 볼게요. 제 생각에는 이게, 추상화라는 층위가 좀 인지가 전혀 달라서 제가 이제, 이거 그렇게 안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게 제가 좀 오늘 얘기하면 좀 재밌는 점인데,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대조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 일단은 오픈셋으로 넘어가기 전에 셋부터 오히려 좀 봅시다. 그러면
본인은 원이라고 하는 걸 집합으로 기술할 때 이 기술이 예를 들어서 x, y인 R2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야 정의가 됐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이 원 자체를 집합으로 보자. 이 말이 불충분하게 느껴지나요? 저는 이때까지 항상 전자로만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후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네네. 집합으로서 불충분한가요?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건 모임이잖아요. 모임이라서 이 원의 각각의 원소들을 다 모은 것을 집합으로 보자. 여기서 꼭 방정식이라는 걸 꼭 끌어들여야 되나요? 아, 그렇긴 하네요. 그렇긴 하네. 꼭 in R2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각들의 모임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각 포인트들. 그래서 이 그 포인트들을 쭉 모아서 하나는 집합이 원을 이루는 그 집합을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삼각형을 이루는 집합을 생각한다로 저는 그 정도로 비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볼 아, 때. 지금 여기서 저는 일부러 어떤 걸 다 배제하고 있는 거냐면 in R2, 매트릭 토폴로지, 서브스페이스 다 맞아요. 결과적으로 다 맞는 말인데 그거는 오히려 후술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이 직관이 먼저 있고 이 직관을 명료하게 나중에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 이 구조화가 있고 이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거는 오히려 섞는 거예요. 이상하게 꼬여 있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그러면 위상 공간의 정의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유클리드 공간의 सब셋이거나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 기술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필요 조건으로 예시상 요구를 한 셈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그러면 나는 실제로 나중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예시를 생각하면 그런 것들밖에 생각을 못 할 거란 얘기잖아요. 그런 말이 전혀 아닌데. 그냥 정의상 보면 셋이 있고 셋에다가 파워셋의 서브 콜렉션이 블라블라를 만족하면 된다까지가 우리가 합의를 한 거지. 우리는 그 X에다가 सब스웨이 토폴로지를 준다나 in R2, Rn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는 건 정의상 그런 말이 없잖아요. 이게 느낌표가 될 수가 있구나 싶어서 저는 아 그렇구나 싶기는 해요. 이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네네. 있으니까. 음, 자, 그러면 여기서 다 제가 지금 말한 이제 제가 조금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인지에 대한 게 달라서 그런 건데 그러면 지금 뭐를 그냥 단순히 맞춰 보고 싶냐면 저기 정이랑 저 지금 원과 삼각형으로 지금 그 비유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에서 이 대상을 맞춰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음, 지금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t가 필요하니까 오픈셋들이 선언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동의하죠? 한번 이 오픈셋을 원 기준으로 설명해 줄래요? 이 오픈셋들을, 이 뭐를 오픈셋이라고 이 원의 예시에서는 보라고 그려놓은 것이냐가 질문. 원들의 일단은 원의 집합 액수의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각들로 일단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원의 조각들로. 그러면은 일단 그 원의 조각 그 원 자체에 들어가고 X에 들어가고 그리고 공집합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합 들어가고 그리고 이미 원의 조각들이 합집 그러니까 그걸 합친 조각에 그 대해서도 조각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지칭해요? 원의 조각 그게 그냥 뭔데가 질문이에요. 그러려면은 이제 저는 이제 보통 그 얼투 데려와서 그렇게 하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그렇구나. 거죠. 이제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또 똑같이 말해볼게요. 원이라고 하는 집합을 저는 데리고 올 건데, 저는 이 원을 R2를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R2를 실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매트릭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거를 저는 진짜 단순히 집합으로서 이거를 집합으로 보자까지가 지금 인지적인 층입니다. 이것까지는 혹시 말이 납득이 가나요? 어떻게 보자는 건지? 아니요, 사실 이걸 원을 어떻게 집합으로 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가장 저희가 같이 앞으로 나눠야 되는 대화가 이건 것 같아요. 정의가 된다는 그 지금 명료함과 명확함의 층위가 달라요. 음, 저 그림에서 원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들을 다 모으자라고 하면 선언이 불충분한 거냐가 질문. 엘리먼트가 뭔데요? 지금 그 얘기로 또 나오네. 아, 집합이 저거다, 저 모임이라고 하면 왜 불충분하죠?
이 조각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그게 조각을 집합. 얘기하기 전에 집합이 선언되면 되잖아요. 아, 그런가? 그냥 이 원 그림 그려놓고 이 원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모은 거를 집합으로 선언하자. 그럼 원소가 뭔데? 저 원의 원소. 그러면 그 원이라는 게 뭔데? 원소의 모임. 이게 중원부원인가요? 아, 저 그런 생각은 처음 해봤어요. 저는 항상 집합이라고 하면은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서 항상 원소가 먼저 생각이 났거든요. 말이 왔다 갔다가 도는 거긴 한데, 그러면 여기서 원소란 뭐냐? 그 원의 각 점들. 그럼 원이라는 건 뭐냐? 이 점들의 모임. 불충분한가요? 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술이 제가 지금 이제 근데 인지적인 게 제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왜 이제 디스코드에서 얘기를 했을 때, 뭔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아, 가는 그 게, 예. 공리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제 생각도 그래요. 그러니까 뭔 개소리냐 싶을 때가 제가 대부분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 나누는 얘기들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이거 은지적으로 찍읍시다. 자, 사각형도 한번 똑같이 봅시다. 사각형을 집합으로 선언해 볼래요?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사각형의 집합이다. 네, 정확해요. 네. 그러면 원소가 뭐예요? 그거 이제 사각형의 부분들이겠죠. 뭐 사각형의 각 점들. 점들, 각 사각형의 점들. 각각의 점들을,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점이라는 게 뭐냐? 더 파고들 점이 있죠. 네. 그거 저 100%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지금 우리가 집합이라는 거를 선언하는 데 있어서는 모임이라는 칭의가 명료하게 선언이 되는 것 정도로 합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봐. 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을 때 이 사각형의 각각의 점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우리는 이 사각형의 집합이라고 할 거야. 괜찮아?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 사각형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R2를 데리고 와서 텍스 매트릭을 들고 와야 된다. 네. 이거 개소리예요.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저한테 동의하겠다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층에서도 아니,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납득이 가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납득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던 거지. 납득은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보시면 이게 지금 공리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명확하거나 명료하지 않거나 엄밀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본인이 바른 방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말하려면 자, look at this. Consider R2. 아, given the tax cap metric. 이렇게 기술하자. 이게야 정해야 된다는 거는 그거 되게 이상한. 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 느낌을 좀 얘기해 볼게요. 박강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자, 봐. 제가 두 가지 전혀 다른, 제가 일부러 오답 두 개를 일부러 말해 볼게요. 저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염색체가 있어. 이 염색체에 따르면 이게 박강민에 대한 얘기예요. 자, 또 다른 하나. 저 사람은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며, 이게 박강민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전혀 포커스를 못 맞추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아니 왜 너는 저 지금 세포의 염색체 왜 안 그러면서 명확하게 선언이 된 게 아니잖아.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황당한 선이라고 해야 되나? 적혈구, 백혈구까지 선언이 돼야 아, 난 이 사람을 알 것 같아. 굉장히 이상한 느낌 안 받아요? 뭔 소리요? 하는 우리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닐 때가 많죠. 그러니까 층위를 맞춰야 되잖아요. 아, 박강민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 어떤 과거에 이제 음악도 했었고 이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AI 관심이 있어서 그 AI 관심 있는 걸 이제 잘하기 위해서 수학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제 술 채널 들어가지고 채널지가 개같이 갈고 있는데 아, 그지 같지만 그래도 얘기를 좀 들어보기는 해야겠다. 아, 내가 진짜 치사하고 들어가지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아, 그냥 이런 거 여기서 어디서 네. 백혈구, 적혈구 얘기, 염색체 얘기가 왜 알겠습니다. 나옴? 사실 제가 철학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조금 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해를 해야지 제가 얘기를 잘할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런가요,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개똥철학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거 뭔지, 이걸 원자고 양자역학에서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그것보다 더 기저인 어떤 존재론적인 층위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생각들을 막 하다 보니까 항상 대상은 어떤 약간
그런 기저에서부터 세상은 다 출발한 거고 그래서 사람의 영혼도 없는 거고 음, 항상 그런 식으로 음. 너무 애가 가스라이팅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뭘 생각하든 간에 항상 그 기저를 파고들려고 하고 그런 게 약간 뇌에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제가 공감이 갔어요. 제가 그거는, 이거는 비판이 아니고, 제가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단지 그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여기서 지금 그 이제 쇠에다가 어떤 그 산을 묻혀가지고 부식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질문의 징의가 만약에 이제 쇠에다가 염산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거기서 답이 부식이 일어나요가 답일 때가 있잖아요. 칭의가 대화의 칭의가. 근데 거기서 화학식을 생각해서 거기서 이 화학식 이면에 있는 그 벡터장들의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를 생각해서 거기서 더 들어가서 원소 원자 단위에서 어떻게 되는 걸 생각하는 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상대방이랑 대화하는 층위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갈까요? 저는 그 생각을 제약하라는 건 현실적으로도 틀린 말이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상대방이 궁금한 게 그거냐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뭐예요? 삼촌이라고 5살짜리 조카가 물어봤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서 물론 나는 피아노 공리계를 사랑하고 논리체계를 사랑하지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논리체계에 의하면 1시간 동안 열강을 해줬다고 해요. 아, 네. 이거는 치귀를 단순히 말이 이게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지식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듣는 입장에서 황당한 거잖아요. 그 말이. 네. 근데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내가 1시간에 열강을 해가지고 사람이 그 황당해 봤을 때 이게 바로 나다. 이 되게 런 광마는 우리가 원하는 광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층위는 맞출 때는 맞춰줘야 돼. 근데 먼저 그거를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내가 여기서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더, 관심이 있으면 이거는 괜찮아요. 음, 근데 만약에 본인이 대화를 이렇게 해버리면 전달이 좀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되게 소금을 먹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궁금한 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게 내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본인 스타일인 게 아니라 그냥 두 가지 다른 층위를 본인이 구분해야 되는 거를 구분하지 않는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본인이 보는 방식의 어떤 장점도 못 살리는 거가 문제일 뿐이죠. 음, 저 그 피아노 공리나 이런 거 보지 말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단지 대화의 층위상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적합하지 않은 맥락에서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지. 제가 다시 구분할게요. 위상 공간의 정의 얘기에서 매트릭 토폴로지랑 서브스트레이트 토폴로지가 나오는 거가 기대치가 아니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봐야 된다가 포인트. 음, 네, 강영호 선생님 와닿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들으면 층위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박하희 선생님 남기면 이게 뭐 개소리냐 싶은 때가 한 99%거든요. 자, 계속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근데 뭐 왜 그렇게 하는지가 납득이 가서 오히려 본인 방식대로 하면 제가 다 고쳐줄게요. 그 이게 고쳐준다는 게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가 제가 층위만 계속 좀 전달을 좀 해볼 그러니까 층위가 좀 전달이면 돼도 제가 그냥 바로 고쳐질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삼각형과 사각형을 지금 X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시킨 예시로 8강이 준 거예요 여기까지가 혹시 진짜 괜찮나요? 네, 진짜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픈셋 선언해 보세요 하나씩 합시다 일단 원부터 해볼까요? 원에서 오픈셋 저 그림 기준으로 저는 그 그림에서 저거 보라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네. 일단 원이 파운드셋 잡아야 되는 것까지는 맞죠. 파운드셋 잡아야 되고. 꼭 그 말을 해야 아, 될까? 근데 이게 정의를 따라가려는 아, 뭐, 생각을 좀 그건 하고 빼야 있어서. 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애시당초 그렇게 전혀 안 보고 있어가지고 보는 관점이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원이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이 점들을 모았어요. 전달했죠? 네. 그러면 거기서 인터벌이 어떻게 생겨 있냐면 각 점, 임의의 점마다 이 오픈 인터벌 비슷한 거를 일단은 다 생각을 하고 전달했죠? 그것들의 임의의 유니온을 다 생각해요. 이것들의 모임이 T거든요. 저 그림에서. 왜냐하면 이게 왜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이냐면 우리가 R1에서 생각을 할 때 R1에서 오픈 인터벌을 먼저 생각을 하고 오픈 인터벌들의 아비추럴리 유니온을 가지고 오픈 셋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방식에서 이제 R1이었던 거를 그냥 이렇게 모은 것뿐이거든요. S1으로 생긴 거를 생각할 때. 음.
그러면 여기서 각 점마다 오픈 인터벌 같이 생긴 것. 이거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또 할 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것들을 다 임의로 합집합을 다 해요. 그냥 한 개짜리도 포함해서. 그 지금 생각하시는 게 볼처럼 생긴 오픈 볼 같이 생긴 그런 건가요? 오픈 인터벌이? 볼처럼 생각하는 건데 지금 얘는 여기만 있잖아요. 서클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각 점을 모아서 그 볼처럼 생각하는 건 맞죠. 디스턴스처럼 생각해도 되는데 그 말을 굳이 쓰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인터벌처럼 생겼다라고 해도 사실 충분하잖아요. 끝점 안 들어가는 인터벌 같이 생긴 요거. 그걸 조각이라고 아까 표현. 그래서 그 조각을 진짜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조각들의 그 오픈 인터벌들의 음, 임의의 유니온들의 모임을 T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네. 네, 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각형도 본인이 선언해 보겠어요? 사각형이라는 거를 set x로 줄 때 여기서 t는 어떻게 선언이 되어 있는 건지? 그 사각형 안의 모든 점들에 대해서 그 음, 오픈 인터벌을 생각해서 그 모임이 그렇지. 그 이제 그것들이 합집합들이 T다. T 원소다. 아,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층위를 한번 보내봅시다. 이게 그 층위를 정확하게 기준을 주니까 좀 바로 맞추는 것 같아요. 좋아요. 지금 이 기술에서 매트릭 토폴로지나 서스페이트 토폴로지나 인알투나 그런 게 필요해요? 엄밀하게 기술하는데? 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그쵸. 정확하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정서는 그거 꺼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정의가 관심이 있는데, 거기서 그거를 전달하면 물타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없이 설명하는 거가 맞아요. 이때는. 아니, 저는 이때까지 채널지기님이 그 정의 보고 구체화라고 한 게 그런 식으로 수식으로 다 구체적인 세팅을 그러니까 다 구체화라는 잡고 게 명료라는 게 전혀 다른 층인 거예요, 아 지금. 다른 거였구나. 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화는 그냥 예시를 딱 잡고 살펴보라는 거일 뿐이고 아니, 그것도 제가 하고 맥락마다 다 달라요. 맥락마다 다 다른데, 지금 이거를 매트릭 토폴로지, 서브셋 토폴로지 얘기하는 건 제가 말한 구체화가 아니라 뭔가 다른 얘기예요. 음,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필요 없는데 그거를 굳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구체화는 불필요한 얘기를 더 꺼내라는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그 말이. 그런데 다시 노티층에서 봅시다. 위상 공간의 정의가 있고, 그거의 예시로서 삼각형과 원문을 그려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면, 그게 구체화잖아요, 이 맥락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교훈을, 아, 여기서 무조건 무슨 그럼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말 쓰지 말라는 이런 식으로 받지도 말고, 층위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저는 여기서 층위가 뭐냐면, 정의에 해당하는 거를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그대로 보라가 현재의 층이에요. 그리고 그 층위에서 대치되어지는 거는 매트릭 토폴로지, 인알투, 서브셋 토폴로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건 구체화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 거를 추가적으로 꺼내는 상황으로 저는 본다는 거예요. 왜? 불필요하니까. 음. 그러면 이거를 수학식으로 엄밀하게 써야 되는 순간은 언젠지를 제가 어떻게 자, 지금 그게 본인이 딱 걸려드는 불편함인데, 자, 음,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불편함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지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다시. 원이라고 하는 거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수식으로 표현될 때 우리가 마음에 편한 게 있죠. 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하니까 좀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의하는 대상은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 대상들만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의 레벨에서. 아, 그건 아니죠, 확실히. 예, 그러면 그걸로만 국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이런 얘기가 되죠.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에선 이런 식으로 요긴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커버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그런 심지어 수식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거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했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미스리딩이죠. 지금 우리가 드는 쉬운 예시들에서는 당연히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맥락이 있으면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가 타당한 선들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서클이나 스퀘어 위에서 미적분학을 해야 될 때라던가 아, 그때는 네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것도 맥락과 층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층위는 위상 공간의 정의가 뭔지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다 이거.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상 공간이라고 하는 거에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되 요긴한 예시들을 찾고자 하는 층이에요. 이게 뭔지 와닿고자 하는. 근데 거기서 좀 구분하고 싶은 것은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되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를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그걸 다 뺀 거죠. 지금 제 기술에서는 수식에 대한 기술을 일부러 다 뺐잖아요.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음, 처음에는 수식 가지고 해도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수식 없어도 괜찮고 왜냐면 정의에선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으니까. 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좀 와닿는 거는. 혹시 그게 말이 이해가 언젠지 가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알겠는데 그걸 그러니까 그 이게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그게 언젠지를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다입니다. 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맥락이 있으면 꺼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식뿐만 아니라 이 구체적인 예시, 원이든 사각형이든 그 예시로부터 쓸 수 있는 것들은 뭐 서브스트레이트 토폴로지가 됐든 쿼션 토폴로지가 됐든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다 꺼낼 수 있죠. 뭐가 됐든지 네. 간에. 근데 그거를 꺼내야 되는 이유를 줘야 돼요. 아, 이유를. 네. 왜냐하면 제가 말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R2에 서브스트레이트 토폴로지라는 말을 해야 되면 왜 해야 되냐가 제 질문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정의의 맥락에서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단순히 필요가 없으니까. 해서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본인은 내가 편하니까 이럴래. 이렇게 말하는 거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아,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 내면에 그런 식으로 수학적인 이제 좀 포멀한 식으로 써내는 게 이제 내면으로 수련이 돼서 그게 내공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 그런 거.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것도 저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저는 수식으로 써라 말아라는 거에 대한 액션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써야 될 때는 진짜 잘 써야 되고 음, 굳이 안 써야 될 때는 안 쓰는 게 맞는 층위들을 구분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으요 네. 그리고 저는 그 구분력이 아직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위상 공간의 정의에 대해서 예시를 원과 사각형으로 주는 거가 수식으로 표현을 하는 면이 이 위상 공간의 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이거는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정서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없이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 그 질문을 하기엔 제가 너무 몰라서 왜요? 그게 제가 들은 건 딱 위상 마주한 건 위상수학 정의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식어로 써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그걸로부터 뭐가 튀어나올지 어떻게 아나요, 제가.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인지하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수식으로 쓰는 게 요긴하면 노트에 적혀 있지 않았을까요? 아, 그건 그렇긴 하네요. 노트에 왜 하나도 안 적어놨을까? 알아서 이거를 시만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 이면에 있는 수식들이 쭈쭈쭈 있어가지고 그 수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라는 뜻일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일까요? 네, 있는 그대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그대로 적어 놓으신 거, 그대로 적어도 그려 있는 놓으신 거.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긴 할 거예요. 네, 네, 있는 맞습니다. 그대로 봐야 되는 거는 선택지가 맞지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는 전제예요. 음, 수식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거기? 네, 없어요. 그러면 그 층위에서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게 주파수를 맞추는 행위일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오해하지 다시 말하고 싶은 게 제가 하는 말이 맞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말하는 칭의는 이거다라는 말을 말하고 싶은요. 노트에 따르면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칭의는 삼각형 그려, 사각형 그려, 1대1 대응 시켜. 그러면 여기서 위상 공간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전달하는 칭의일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서 R2의 서브스트레이트 토폴로지를 잡아가지고 매트릭으로부터 이렇게 있다고 아, 기술을 그렇게 하자. 근데 지금 그렇게 보니까 구멍이 뚫리면 왜 문제가 되는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가운데 구멍 뚫리면은 그 매핑 해주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덩어리가 그 뚫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것도 조금 다른 얘기. 근데 이거는 오히려 그 얘기는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거기건 제가 거의 처음 들어보는 뭔가 어떤 들어가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자, 좋은데, 자, 그러면, 자, 한 번만 더 층위를 구분합시다. 저는 지금 이제 고의적으로, 전 어떻게 보기를 원하냐면, 그, 보이는 대로 보기를 원해. 저는 이거를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유물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 저는 본 거를 믿고, 이면에 있는 거를 신뢰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봐야겠어. 그래서 1 더하기 1이 2인 거를 오히려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1 더하기 1이 2인 거 당연하다. 그냥 오히려 약간
그 꼭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아닌데 일단은 보이는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족족 다 보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시각적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그 정서보다는 이게 좀 그래서 제가 시각화하는 거에 오히려 초점을 좀 맞출게요. 오히려 시각적으로 1차적인 걸로 반응한다 봅시다. 제가 일부러 기준을 그렇게 맞추고 볼게요. 왜냐면 노트에 적어놓은 의도가 그거여서.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갔나요? 그 제가 지금 거기서 그려놓은 혹시 제가 저 그림의 의도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려놓은 저 그림의 의도? 틀려도 이것들 돼요. 다 본인이 봤을 때 무슨 의도예요? 주무르면 똑같아지잖아요. 네? 주무르면 똑같아지잖아요. 그 의도 아닌가요? 주, 맞는데 그거 네. 맞거든요. 정확하게 맞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저 그림을 토대로 어떻게 달성하라고 그려놓은 거죠? 각 오픈 그 열린 집합에 대한 그 매치 시켜주는 걸로. 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는 걸 다시 설명해 줄게요. 집합이 x가 있고 y가 있어요. 네. 그래서 x를 원의 집합으로 보고 전달됐죠? 전 수식 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전달됐죠? 네. 네네. 원의 그 원소들의 모임을 x로 보고 그 사각형의 원소들의 모임을 y로 봅시다.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그 덩어리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두 개가 다 집합이니까 전달했죠? X도 네. 집합, Y도 집합. 네. 그러면 제가 일단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1대1 대응 함수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가나요? 네. 자, 한번 기술해 보겠어요. 1대1 대응 함수 구체적으로 그림에서 어떻게 만든 거죠? 각 그러니까 내부 사각형 안에 있는 점마다 Y로 향하는 점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거 말씀. 그거 말하는 그러니까 거 그 맞는데 제가 네. 원하는 기술은 이상해요. 그거 100% 맞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어느 걸 안에다가 넣어놓는지 모르겠는데 점을 하나 임의로 내부에서 그 하나를 고정을 안쪽에다가 하면 네. 그러면 그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삼각형이면 삼각형,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그 원으로 그러니까 사각형인지 삼각형인지 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거기서 하나 찍으면 그 레이를 찍어주면 다른 쪽 집합으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죠. 네네. 그러면 그 방식으로 함수가 정의가 되고 전달이 될까요? 네. 정의역 및 공역이 선언이 되고 인버스 맵도 바로 보이죠. 네.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 점을 찍는 것마다 1대1 대응 함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달이 되네. 네. 그래서 일단은 두 위상 공간이 같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두 집합이 같으려면 necessarily 1대1 대응부터 돼야 돼요. 음, 오픈셋은 그 다음 얘기예요. 일단은 두 개가 원과 사각형 혹은 원과 삼각형이 같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두 집합 간의 1대1 대응이 성립해야지 그 다음 말을 하던가 말던가 할 거잖아요. 카디널리티가 네. 같아야 돼요. 네. 이 말이 전달됐죠? 뭔 말인지? 전달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려놓은 그림의 포인트가 뭐예요? 이제 그 뚫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뚫린 그 다음 거라는 그림 게 뭐 어떤 걸 지시하는 건지 잘 아니 그냥 모르겠어요. 그 다음 그림이라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림, 그래 실제로 인터벌이 인터벌로 옮겨지는 게 그려져 있죠. 아, 네네. 그게 무슨, 그거 왜 아, 그려놓은 걸까요? 이제 그게 저는 바로 생각이 드는 게 그 인터벌 자체가 그 파워셋이 원소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니까 그 역상 취하면은 바로 말을 그 사각형과 삼각형 사이에 1대1 함수가 있다고 가정했잖아요. 1대1 그 삼각 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삼각형에 있는 점 잡았으면 그 점 주변 그 점을 감싸고 있는 인터벌이 y 이제 부분집합이니까 그 역상을 취하면은 그대로 x에도 존재할 것이다. 당연히. 만약에, 이제, 맞는 방향성이긴 한데, 만약에 그게 본인의 최선의 대답이면 조금 얘기가 여러 결에서 다른데, 사실 오히려 더- 뭐냐면, 원소가 원소로 대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원소의 인터벌도 네네네. 대응되는 원소의 인터벌로 그대로 간다가 저 그림의 포인트예요. 네네. 일단 인버스 이미지나 이런 것도 다 부차적인 얘기고 네. 1대1 저도 그 대응이고 사실 생각하고 있던 거 컨티뉴어스 맞아요. 펑션의 정의도 지금 모른다고 지금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오픈 인버스가 오픈이라는 걸 여기 계신 분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저거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림은 어떤 거냐면 이 점이 저 점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1대1 대응으로 이 점의 오픈 인터벌은 저 점의 오픈 인터벌로 대응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1대1 대응만 돼도 막 꼬여서 갈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인터벌이 인터벌로 대응되는 관계 또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 좀 약간 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원에서 출발을 하나, 사각형에서 출발을 하나, 삼각형에서 출발을 하나, 인터벌을 인터벌로 옮겨주는 점에서 1대1 대응이라는 거가 잘 옮겨주는 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X라고 하는 위상 공간과 Y라고 하는 위상 공간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기고 싶고 음, 그래서 이게 형상을 안 보고 덩어리만 본다라고 우리가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 위상 공간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거에서는 매트릭 토폴로지, 서브셋 토폴로지 뭐 이런 말들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컨티뉴어스 펑션의 정의조차 꺼내지 않았어요. 뭘 전달하고 있는 거냐면 아 이게 오픈셋이 오픈셋으로 대응된다는 게 이런 의미죠. 왜냐하면 이 오픈 인터벌들의 유니온이 오픈셋이라고 했으니까 오픈 인터벌 단위에서만 맞으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대응이 되니까 아 이거 두 위상 공간을 이런 센스에서 구분하지 않는 거고 그 모임들을 선언한 게 위상이구나. 정성적으로 이 집합을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구나. 삼각형과 원을 구분하고 싶지 않구나. 이 위상공간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층이 그 층이에요. 이 정의 왜 하냐? 아, 위상공간의 정의만 충족하는 거라면 이 우리는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이런 형상은 관심 없어. 길이도 관심 없어. 그냥 이렇게 매치가 되는 관계만 따질 거야. 이게 이해예요. 이 층에서는. 네. 그게 그려놓은 그림을 보라는 뜻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예. 네, 조금 뒤늦게 보고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약간 질문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면, 일단 1대1 함수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포인트에서 저희는 대응되는 점을 알고 있는 건데, 왜 그거를 굳이 인터벌의 단위까지도 그게, 똑같이 전달이 돼야 된다는 그 리스트릭션을 준 건가요? 그게 어차피, 저 지금 8강 노트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 질문이. 그게 분쇄가 안 돼가지고 위상 공간의 정의가 와닿자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래서 지금 그 질문이 나와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오기 스터디 볼 때 답답한 게 이 질문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면 이 위상 공간 정의를 생각의 흐름은 이래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의를 외웠어요. X가 있고 파워셋의 서브 컬렉션이 블라블라 만족할 때 T라고 부르고 그 엘리먼트를 오픈셋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거를 배우는 사람들의 칭의는 그 진짜 그냥 뭔 개소리지? 이게 제 기본적인 상용치거든요. 이거 뭐요 이거 갑자기 중요하다는데 이거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요? 이 느낌을 가질 거라는 기대치를 갖는 가운데 저는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고 아 이거 너무 아름다워. 이거 뭔가 뭐가 아름답다는 거냐? 이건 전 오히려 좀 정상인지를 어떤 좀 제정신인지를 생각하는 건데 확인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추상한지는 한 번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 그림을 팔각노트에서 그려놔서 그래서 하나는 이제 저 삼각형이지 사각형이지 않는 삼각형이라고 치고 삼각형과 이제 원에 대해서 1대1 대응 함수를 보고 이거 보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그림을 그려놓은 상황이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럼 이제 거기서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1대1 대응이 되는 것까지는 그럴듯해요. 어떤 안쪽에서 점 잡아서 이렇게 레이를 만들어주면 어떤 이렇게 대응이 된다. 오케이인데 이 맵의 재미있는 점은 어떤 거냐면 이 맵의 재미있는 점은 지금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삼각형과 원을 집합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t가 각각의 선언이 돼 있는 위상 공간으로서 봐야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시를 꺼내는 거는 t라고 하는 거를 굳이 이게 뭐고 왜 꺼내고 이거 뭐 하려는 거고 이게 와닿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은 x가 선언이 돼 있어야 되고 집합 X가 선언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집합 X에서 위상의 선언이 돼 있는 거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거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집합이 두 개가 있는 상황이죠. 하나가 원에 해당하는 집합이 있고, 다른 하나가 예를 들어 삼각형에 해당하는 집합이 있는데, 집합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저희는 T를, 토폴로지를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 혹시 납득이 안 그럼 그 그림을 왜 그려놔요, 애시당초. 상관없잖아요. 혹시 이 층이가 여기까지가 납득이 가시나요?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제 토폴로지가 갑자기 나오게 되는 그 계기가 그게 그러니까 바로 분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점 대응은 존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토폴로지의 정의로부터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점 P가 있으면 그 P를 이제 감쌀 수 있는, 그러니까 P를 안에 가질 수 있는 셋들의 모임을 토폴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네이버후드들을 토폴로지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긴 각각의 합니다. X라는 집합에 음, 대해서. 예,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네이버후드랑 네이버후드 대응시키는 거는 뭔가 그럴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그게 왜 굳이 그래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지금 같습니다.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 놓았다라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냐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가 그래서 그 그림이 이해가 가냐는 게 아니라 지금 제 노트 구성은 정의가 있고 이 정의에서 기본적으로 T라고 하는 거를 왜 선언을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말씀하신 걸 다 받아들여서 아 이거 대충 네이버드에서 말하고 싶은가요? 사실 맞아요. 매트릭 토포로지 기준으로는 매트릭 토포로지 쓰지도 않지만 근데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여전히 외계어잖아요. 토폴로지 자체가 지금 외계어인데 거기다가 매트릭이라는 단어 형용사 붙이면 뭐 할 것이며 애시당초.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에 대한 구체화로 저 그림을 잘 관찰하면 아 저러니까 토폴로지라는 걸 생각하는구나를 와닿을 목적으로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가 그 층위 전달이 납득이 가냐가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인 거예요. 아, 네, 네. 그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다 어떤 납득하셨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 1대1 대응인 이제 구체적으로 심상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옮겨지는지.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X랑 Y라는 집합의 위상이 선언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네. 납득이 가네. 이거 지금 안 그러면 이 맵 자체가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위상 공간이라는 게 뭐냐를 얘기하기 위한 구체화로서 저걸 꺼낸 거니까요. 이 말들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삼각형과 원을 위상 공간으로 보고서 저 관찰을 해야 돼요. 집합으로 싸움 보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완전히 미스리딩한 얘기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애시당초. 위상 공간이 뭐냐가 지금 질문의 가장 불편한 층인데. 매트릭 토폴로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상 공간 이거 왜 꺼내는 거임? 이게 관심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뭐부터 여러분들이 봐야 되냐면, 그러면 왜 삼각형과 원이 위상 공간인지부터 저 그림의 층위에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집합으로 보는 것과 위상 공간으로 보는 거는 다른 얘기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을 위상 공간으로 본다는 건 어떤 식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저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뜻입니다. 원을 집합으로 줬어요. 위상 공간을 선언하려면 집합 X가 있어야 됐으니까. 이 각 점들의 모임을 셋 X로 줍니다. 이거 다 동의하시죠? 여기까지는? 그럼 거기다가 토폴로지를 줘야 되니까 오픈셋의 모임을 선언해 줘야 돼요. 선언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선언한 거냐면 각 점마다 그 오픈 인터벌들을 다 줘요. 이 정도로 말해도 사실 전달 바로 돼. 끝점 안 갖고 있는 이 인터벌들을 아무거나 다 생각해가지고 그것들의 임의의 유니온을 오픈셋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셋의 정의가 뭐냐? 만약에 누군가 물어본다면 각 점마다 원 위에 각 점마다 점을 찍어요. 마음속으로 심상해서 점을 찍고 그 점을 포함하는 오픈 인터벌을 생각해요. 이 엔드포인트 두 개 안 간다는 얘기예요. 생각하고 그 인터벌들이 무한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것들을 아무렇게나 유니온한 것들을 다 모아요. 그 집합 자체를 원소로 모아요. 이게 T예요. 그러면 삼각형이라고 해서 삼각형을 셋 X로 줘요. 전달되죠? 삼각형 줘요. 거기서 각 점마다 얘도 오픈 인터벌 같은 거 생각하는 거 가능하죠, 여전히. 그래서 그것들의 임의의 합집합을 다 모아요. 물론 하나도 합집합하지 않은 한 개짜리도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해보면 위상공리 세 가지를 만족하는 거는 사실 그냥 돼요.
공집합은 그냥 된다고 거짓말 할 거고, 된다고 쳐.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고, 전체 집합 될 거고, 이렇게 생긴 것들의 합집합은 당연히 이렇게 생길 거고, 교집합들 유한계에 대해서는 될 거예요. 해보면. 이건 전달이죠. 이건 그냥 단순히 어떤 세니티 체크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구체화의 레벨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렇게 애시당초 관점을 가지고 봐야 저 그림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거를 위상 공간으로 봐야지 위상 공간이 그래서 뭐라는 거임? 이거를 해소할 수가 있을 테니까. 이 층이가 납득이 가네, 여기까지가. 그래서 일단은 저 삼각형과 원의 그림을 봤을 때, 아, 일단 이거를 위상 공간으로서 보라는 것이군이 아니면 주파수가 서로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상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볼 때, 아, 이런 말이겠구나. 하고가 와닿을 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시를 준 거죠. 여기까지가 혹시 층이가 전달이 됐나요?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제 강영호 선생님 혹시 납득이 가나요? 아닌가요? 표정이 심각한데. 정확히 이제 최선지기님이 설명하신 그 로직은 아직 이해는 안 되는데 그 설명해주신 오픈 인터벌이 주는 그 공간의 연결 거기까지는 좀 뭔가 떠오르긴 합니다. 어떤 점이 좀 불편하세요? 이런 얘기들도 얘기 나누다가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약간 근데 다른 길로 빠지는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괜찮아요. 예. 저는 이제 오픈 인터벌이 유한계로만 겹쳐져 있잖아요. 어디서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정의는 강영호 네. 선생님한테 다시 물을게요. 위상공간 네. 정의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정의 한번 정확하게 서술해 주시겠어요? 네. 보셔도 돼요. 일단 예. 네. 원이라는 뭐 노노노. 자, 전 집합을 정의. 데피니션. X라는 집합이 있고 그 X라는 집합에 몇 집합을 두고 이 몇 집합을 원소로 갖는 몇 집합의 원소들을 이제 모은 거를 일단 위상 T라고 볼 수 있고 누구 말이에요? 그다음에 위상 T는 공집합과 X를 포함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이거는 단순히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음, 단순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네. 되냐면 여기서는 일단은 다 정의를 100% 맞춰야 돼요. 정의는 반드시 박강희 선생님 하신 방식대로 맞춰야 돼요. 박강희 선생님 한 번 더 해주세요. 위상공간의 정의. 그 어떤 x에다가 위상 t를 줘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은 그 파워셋 x의 부분집합이거든요. 그게 이제 세 가지 조건 만족시키면 되는데 첫 번째로 t가 공집합이랑 x 자체를 들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어떤 t 원소들을 뽑았으면은 걔네들을 다 합집합 한 개 다시 t 원소에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t의 유한계의 원소를 뽑았을 때 걔네들을 교집합한 게 역시 t에 있어야 됩니다. 네, 사실 여기서도 비판할 점은 있어요. 다 맞는 말인데, 이제 이건 비판이라는 거는 그냥 그 사이드 코멘트 성격 정도로 얘기한 걸로, 사실 여기서 2번 조건을 얘기할 때 인덱셋을 꺼내는 게 사실은 맞아요. 아비추럴 유니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무렇게나 뽑으면이라고 넘어가는 거는 100% 페어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거기서 이건 오히려 박강민 선생님이 원래 스타일대로 인덱셋 i를 잡아서, 그 i에 있는 각 알파들마다 t에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그럼 이것들의 인덱스에 대해서 유니온을 채워주는 거가 t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가 사실은 페어하고, 근데 지금 말했던 것도 틀려서 해주는 지적은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정확한 얘기지만, 근데 저 예. 이런 질문 해도 왜 중요한가요? 왜 중요하냐면 3번과 대조해야 돼서 그래요. 3번에서는 finite intersection이 포인트라서 유한계를 인덱셋을 finite set으로 뽑는 게 중요하고, 아, 반면에 2번은 그렇지 않아요. 2번은 arbitrary union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덱셋이 임의로 잡히는 게 중요해요. 네, 이런 질문도 당연히 타당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다르지? 라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이런 건 오히려 정의를 정확하게 하는 건 언제나 좋아요. 그런데 강현 선생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는 느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좋냐면, 내가 말해보겠다, 시부려보겠다, 이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모르는 거에서 전형적인 반응, 아, 이거 모르는 거예요. 알면 랩이 나와요. 이거는 해보고, 공부 안 해오고, 이거 정의같이 맞추자고만 해도 매주 하나씩은 배우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말하는 거는, 나중에 레코 다시 보세요. 그냥 정의 정확하게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단순한 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에너지를 드리면 돼요. 음. 자,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강효수님한테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보겠는데 함수의 정의, 동치관계의 정의 다 하실 수 있나요? 함수의 정의는 어떤 집합이 두 개 있고 정의역에서 어떤 한 원소를 골랐을 때 대응되는 그 Y 집합에 원소가 있고 이 X 집합에 대응되는 그 모든 원소들이 다 어떤 Y 집합의 원소와 대응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동치관계는 동치 관계는 어, X 집합과 X 집합이 곱집합으로 돼 있고 어떤 관계를 주었을 때 그 관계를 만족시키는 관계 두 개의 원소들의 아니에요. 지금 본인 답은 네. 한 잘 쳐주면 한 70점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직문수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도 지금 하위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되게 단순해요. 이거는 확인해야 되는 거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예요. 저 디스코드 지방령들한테 물어봐가지고 함수 정의, 그러니까 동시관계 정의하면 툭 치면 하고 나오거든요. 생각도 안 하고. 그 선이어야 되고, 이거는 단순 게으름 문제. 예,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자, 이거는 되게 명확하게 해주는 얘기인데,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 게 쌓이면 소금물을 먹은 상태가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뭔가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80% 정도 아는 것들이 쌓이면 굉장히 이게 곱으로 쌓이면 굉장히 이상해지겠죠. 정의는 100%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확인을 오기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제일 확신하냐면 우리 이때까지 했던 거 정의 한번 확인하자. 음, 이렇게 확인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위상 공간 위에서 시퀀스의 컨버전스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하나 이거, 다른 하나 하우스토르프니스의 정의. 이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 있어요? Convergence of Sequence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요. 어떤 집합 X에 대해서 토폴로지 T가 주어져 있을 때, 어, 모든, 그리고 그 컨버전은 지점 포인트를 어떤 알파라고 둔다고 하면, 그러면 알파를 포함하는 모든 오픈셋 V에 대해서, 어, 어,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해서 그 n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 an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an이 그 오픈셋 V의 원소여야 한다. 가 토폴로지의 의미에서의 컨버전스라고 알고 100% 있습니다. 맞아요. 100%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서로 물어봐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또 정의가 처음에 몇 개일 때 괜찮아요. 나중에는 많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기 전에 일단은 정의를 맞춰요. 정의를 왜 맞추라고 하냐면 그래야 서로가 딴소리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박강희 선생님이 정의적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의상공간 정의를 100% 알고 있는데 구체화를 하는 레벨에서는 정의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을 제가 계속해서 정의 레벨에서 그 얘기가 도대체 여기서 매트릭 토폴로지는 어디 있고 인 알투는 어디 있고 서스웨 토폴로지는 어디 있고 이거 아무 상관없지 않냐. 정의에서 보라는 건 그거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정의를 맞추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합의한 거는 거기까지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이 전달될까요? 만약에 이번 주 기대수 오게 하는데 박광 쌤이 서브스페이 토폴로지 플러스 인 알투 이딴 소리 하면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합의한 적이 없거든요. 저희 정의한 적 없잖아요. 단순히. 근데 그래서 미래에 있는 개념을 끌고 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떤 거를 공부할 때. 어쨌거나 그거는 거고. 아까 이제 그래서 강영호 선생님께서 헷갈리신 건 위상공리 3번에 대한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정의 정확하게 맞추면 단순 해결되는 문제. 그 얘기는 전달될까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매번 들어가서 이거 좀 이거 나만 제대로 못하는 건가 느낌 들더라도 이거 나 솔직히 좀 자신이 없는데 랩이 안 나온다. 랩이 나오는 다시 어떻게 보는 거냐면 내가 아는 진술은 뭐냐면 이 안 나오고 정의가 그대로 될 때까지 이건 단순 숙달. 생각을 섞지 않는 게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섞어야 되냐면 일단 위상 공간의 정의를 숙달을 해요. 숙달을 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란 말이냐. 이렇게 파고들어야 되지. 내가 이게 와닿지 않으면 일단 난 이걸 숙달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면 그것도 못 배워요. 왜냐하면 보드게임의 룰을 이해를 한 다음에 보드게임을 해야 그래서 이렇게 해놨구나가 이해가 가는 거지. 보드게임의 룰을 지금 처음 배우는데 왜 내가 이 던전 앤 드래곤에서 왜 이거 룰을 이렇게 하는 거야? 보통 설명 제일 좋은 설명이 이거 해보면 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룰이 정확하게 뭔지는 인지를 해야 돼요. 수학에선 그 룰이 데피니션이고요. 까지 전달되죠? 이것만 해도 아마 당장 다음 주부터 많이 다르실 겁니다.
애써보세요. 정의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주에 한두 개씩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게 매주 엄청나게 쌓일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어쨌거나 아까 박광희 선생님 예로 돌아가서 그래서 저 그림에서의 핵심이 이쪽 삼각형에서의 오픈 인터벌을 원에서의 오픈 인터벌로 옮겨주고 있다라는 거가 뭐를 보존하고 있는 거냐면 오픈셋으로 옮겨주는 거를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납득이 가네? 그러니까 지금 저 갑니다. 삼각형과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위상 공간으로서 삼각형과 원은 같다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 정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들고 있는 오픈셋들의 모임밖에 없는데 오픈셋의 모임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삼각형이라는 위상 공간과 원이라는 위상 공간을 구분하지 않을 거야. 이거 되게 아름다운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삼각형 원이가 다 다른 거잖아요. 닮음의 관점에서 다른 거였잖아요. 근데 위상 공간의 관점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 왜 셋에다가 오픈셋 뭐 이거 왜 선언하는 거임? 이 정도로만 관계가 같으면 우리 같은 거라고 퉁칠 거야. 그래서 그 정도 정서에서 집합을 다루고자 하는 게 위상수학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위상수학이라는 관점은 뭐냐? 오픈셋 관계들만 똑같으면 우린 이걸 같은 걸로 볼래. 그러니까 뭐 무시하는 거야? 삼각형의 특수한 생김새 무시. 원의 특수한 생김새 이런 거 다 싸그리 다 무시. 아크랭스 이런 거 다 무시. 그냥 그래서 덩어리 내지 고무 인간 내지 찰흙 덩어리 이런 말들을 쓰는 이유가 오픈셋의 관계에서만 똑같으면 구분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정량적인 거 싸그리 버리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어지는 특징들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탐구하는 수학을 위상수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오픈셋의 관계를 정의해야 되니까 위상 공간이라는 것으로서 위상을 정의한다. 이거를 말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말하자면 서브셋 토폴로지나 인알투나 이런 거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혹시 박강생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지금 이 이해층이에요. 전 여기까지를 수긍했으면 위상 공간의 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도움 됐습니다. 본인의 말로 설명해 볼래요? 그 위상 공간을 본인 어떻게 납득했는지. 그 일단 그 사각형 삼각형을 서로 이제 전단사함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머릿속에서 이제 그 각점에 대해서 쪼쪼쪼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선 같은 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 저희가 위상수학 이거 지금 말해도 되나요? 연속 얘기할 때 그 오픈 인터벌 잡으면 오픈 인터벌로 이제 양쪽을 연결시켜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드는 것은 그 삼각형에 만약에 구멍을 누가 뚫어 놓으면은 그게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게 100% 맞죠. 네, 그게 안 돼요. 네, 그 다치게 돼요. 기존에는 열려 있던 부분이 구멍 뚫리게 되면은 그 맞아요. 구멍이 뚫린 그 라인 때문에 그 선이 그게 닫힌 걸로 바뀌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그 점을 기준으로 오픈 인터벌을 기술했던 게 그 점을 뚫어버리게 되면 그 관계를 옮길 방법이 없어지겠죠. 같은 거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위상 공간으로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삼각형으로서 한 점을 만약 그 안에서 삼각형에서 한 점을 뚫어버리면 이때는 그 다 연결이 돼 있는 원이랑 대응시킬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가 되고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증명을 하려면 수학식으로 나와야 되나요, 결국에는? 왜 그렇게 집착을 하죠? 아니, 왜냐면 수학은 결국에 수학식으로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왜요? 제가 여태까지 느낀 인상이 그런 거여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아닌데? 증명 같은 거는 보면은 다 식으로 쓰는 아닌데? 줄 그거는 본인 알았어요. 착각이지. 그거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 한 점을 뚫게 되면 이게 위상 공간으로서 구멍이 뚫린 공간은 논 컴팩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되고 구멍이 안 뚫리면 컴팩트가 돼서 컴팩트니스는 위상 불변적이어가지고 그래서 두 공간 사이에는 위상 보존하는 1대1 대응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증명이 되지. 지금 본인의 방식은 어떤 거냐면 1대1 대응 함수들이 몇 개가 있겠어요? 무한개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들 외에도 있을 때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안 됐다고 1대1 대응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 아, 네. 그런 접근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다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지금 자 오늘 한 얘기는 15분을 마칠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지식의 부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강영호 선생님이 이런 경우는 건강해요. 정의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이런 건 굉장히 건강한 겪어야 되는 거고 어떤 의사소통을 나누어 나가면 됩니다. 단정. 이건 아주 건강한 거예요. 이 수학 공부하는데 무슨 초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내 방식대로 하나씩 알아가면 되는 건데 오히려 강영호 선생님이 더 괜찮아요. 오히려. 근데 박강호 선생님의 문제는 뭐냐면
층위를 안 보는 데 있어요. 내 답이 이미 있는 거야. 저는 내 답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내 답은 내 답이고 층위는 봐야 되는데 내 답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상공간 정의하는데 내가 이미 저는 지금 그것도 솔직히 이해 안 가. 입실론 델타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그건 본인이 알고 있는 맥락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게 설령 타당한 거라고 해도 층위를 맞추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맥락을 이 층위로 대체를 하니까 그러니까 뭔 개소리냐는 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랑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는데 노트에 어디에 입실론 델타가 있어요? 8번 노트에. 어디에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라는 얘기가 있고요. 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를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타당한 말을 하면 이 칭의를 무시할 수 있다고. 아, 네,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그걸 얼마나 싫어할까요?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난 지금 A를 말하고 있는데, 내 혼자서, 그러니까 약간 되게 이상한 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가 중요한 거는 B 때문이고, B가 중요한 거는 C 때문이고, C가 중요한 건 D 때문이라는 걸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은 방식으로 A를 얘기하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D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이걸 고맙게 느낄까요? 황당하다고 느낄까요? 황당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가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들어보자. 이 말을, 그러니까 본인이 틀렸다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 옳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저 새끼는 뭐라고 하나. 딱 그거거든요. 음, 무슨 층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가 이해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핑퐁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냥 지레짐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강영호 선생님의 대화한 거 다시 보세요. 뭔가 지금 파이널 인터섹션에서 불편한 거를 나눠요. 그래서 제가 뭘 확인해요? 정의 정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의 정확하게 맞추면 이해가 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주죠. 제가 아는 얘기를 제 칭의를 전달하는 게 상대방의 칭의를 보고 정의가 정확하게 안 되면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잖아요. 단순히 이거 그러면 정의를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이러면 해결이 돼요. 단순하게. 그 룰을 그냥 알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는 면이 있지만 근데 딱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상대방과 칭의를 본인은 상대방의 칭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1차, 2차 논리를 얘기하는 데 거기 있어요. 기대수 노트 어디에 그 말이 나와? 혼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칭의가 안 되는 사람을 팀으로 둘 수는 없어요. 오히려 무지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 고칠 어떤 거 생각이 전달하는지 있습니다. 납득이 가나요? 네네. 저는 이제, 네. 수학을 항상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공리, 형식적인 방식으로 쫙 쌓아서 이제 그런 걸 딱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몇 주 전부터 깼지만 그래도 아직 그런 편향이 남아있던 것 같고. 네. 자, 다시. 전달이 한 70, 80%된 것 같아서 나머지 20%까지 오늘 다 한번 인지를 시키고 말을 할게요. 저는 편향을 갖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 방식대로 수학을 쌓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의 층위를 맞춰라.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정답으로 여기고 내가 하는 방식을 깨라는 말이 아니라 내 방식은 내 방식인데 상대방의 방식이 있으니까 층위를 맞춰서 대화를 하라가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항상 뭐든 상대방 말을 제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다시 녹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상대방한테 확인을 해봤나요? 이거는 그거는 의사소통 문제예요. 단순히. 그렇게 느끼는. 그거는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잘하는 사람이라서 해주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와이프한테 가끔 빡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와이프가 음. 이제 이번엔 반년 걸렸고 다음에 한 1년 이 말이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는 다른 존재니까 당연히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닌데 근데 이제 보통 거기서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맥락이 보통은 대개는 네가 하는 이 말이 이 말이야?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말을 할 여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인간은 보통 그렇게 듣고도 내 방식이 이건 어떤 제가 박한의 비판이 아니라 저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내 방식이 이미 있어서 이게 안 돼요, 잘. 근데 그 안 되는 인지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랑 그냥 내 아, 방식으로 밀고 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저는 인지조차 안 돼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전 그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지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는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지할 생각이 없는 건 다른 얘기야. 그때는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개빡돌거든요. 같이 한마디만 하려도 진짜 이 형언할 수 없는 개빡돌이 네네. 저 새끼가 내 말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얼마나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랑 전혀 별개로 그걸로 대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있는 라는 거죠. 그대로라는 표현보다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수긍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네. 네. 근데 그 개소리를, 말은 상대방의 말이 정답이거나 진리라는 말이 아니다. 네. 내 방식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 방식을 바꾸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 새끼가 일단 뭘 하는지 파악을 한다. 음. 그러면 나한테 편해진다.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아. 저 새끼가 하는 말을 파악한 다음에 내 방식대로 하는 건 다 괜찮아. 그건 내 마음이거든요. 근데 저 새끼가 뭘 하는지는 파악을 하고 해야 돼. 당장 저는 그 지금 노트만 OBS 노트 봐도 올리시는 제가, 거 제가 보면 개빡 돌거든요. 음, 자, 네. 보통은 반응을 안 해요. 어지간한 거. 근데 가까이서 올리는 제가 보면 진짜 개빡 돌아서 올리거든요. 그거 보면. 아, 그 바쁜 중에. 점점 나아질 겁니다. 아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어떤 네. 인지적층인지. 자, 제가 박강사님한테 숙제를 드립니다. 사실 다행이에요. 지금 본인이 지금 이제 그래도 젊을 때, 20대 초반일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학을 토대로, 수학보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할 걸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숙제를 드리니, 해보시고, 제가 다음 주 출산 중에 바쁜 중에도 제가 박한생을 한 번은 대화를 적어도 할게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 숙제. 이번 주 기대수에 공부를 전혀 하지 말고 들어가십시오. 일단 숙제를 드립니다. 일부러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이 습관을 바꿔야 돼요. 이게 본인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 빡돌게 하는 그건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그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 일단은 공부를 일부러 전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들으세요. 근데 들으라는 게 지식을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관점이냐면 저 새끼가 뭐라고 하는 얘기인지를 들으세요.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층위에 대한 주파수 맞춤만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거기서 숙제는 투스텝인데 1번 듣고 적어도 한 번 이상 전원한테 기대수 5개에 들어가는 전원한테 님이 한 말이 이 말인가요? 이거를 물어서 기다 안 기다를 들으세요. 이거 레코드로 확인할 거예요. 전원이네. 기대수 전원. 5개 들어갔을 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시키는 거는 거기서 입 다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네. 제가 받은 숙제가 있어서 당신이 입을 좀 터셔야 됩니다. 입을 털게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떤 거 하면 안 되냐면 지금 나중에는 이제 얼굴 표정만 봐도 썩어 있는 것만 봐도 지금 어떤 상태구나 그럴 때가 있죠. 관계성 중에.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입을 털게 해서 뭘 확인하면 당신이 하는 이 말이 이 말인가요? 라고 할 때 지금 제 생각은 지금 한 예를 들어 5명 정도가 있으면 제건 제 생각이고 틀렸다는 거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 생각에 제가 틀렸다는 걸 알려주세요. 제 생각에는 5명 중에 4명은 아니라고 할 거예요. 이게 1번. 숙제. 그래서 예를 들어 5명을 이제 한 지금 80%의 확률로 틀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는 뭐냐면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냥 좋게 말해주는 거지 저처럼 이렇게 존중하는 사람 뭔 개소리야. 이 느낌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전혀 다른 맥락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본인이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랑 상대방이 보는 게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쉬운 거죠. 하는 말을 듣고 그 중에서 하나 샘플링해서 그 대화 중에 하나를 샘플링을 해서 안 하면 끌어내서 대화를 어떻게 끌어내서 님이 한 말이 이 말인가요? 주파수가 A랑 A 프라임 정도는 되게. 그래서 제가 지금 박현장이 뭐라고 하는 거는 A를 얘기하는데 한 본인은 D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제가 보통 수준에서 비판할 때는 A를 A 프라임으로 바꿀 때 비판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한 D 정도에 그 선이. 그러니까 일단은 C, B까지는 일단 와야 돼. 그래야 고구마를 안 먹어. 그래서 이거 확인, 이게 숙제 전화 있나요? 네. 숙제 2. 근데 이렇게 만약에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뭘 물어볼까요? 그냥 기대수, 위상 정의 이런 거, 아니, 위상 어떻게 노노노노. 생각하시는지. 다시. 이해를 못 네. 했구나.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대부분 말을 안 하.
그러니까 시켜요. 먼저 이게 어떤 걸 물어볼까요? 위상. 본인은 지식을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네. 입을 털게 한 다음에 아니 만약에 입 털 게 없잖아요. 그냥 우리 그냥 오늘 대화하자 이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본인은 수학 지식이 아니라 님이 한 말이 이 말인가요? 이거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지식 말고. 말이 음, 전달이 될까요? 네. 그거 그래서 자 숙제 2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확인한 것들을 디스코드에다 올려주세요. 상대방이 한 말, 내가 이해한 층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 상대방의 피드백. 뭐 길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원하는 건 명제들이에요. 문장들. 상대방의 문장은 이 뜻임.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거냐고 물어봄.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은 이거라고 답함. 이게 의사소통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훈련을 시키는 거는 왜 지금 수학책도 어떻게 엉터리로 읽냐면 수학책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본인은 본인 나름의 답답함이 있을까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인정도 안 해주고 어떤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왜 나만 그러냐 좀 짱나게 그 생각이 있을 텐데 저도 그 짱날 거라는 건 아닌데 조금만 인내를 하고 지금 네. 이게 지금 일단 이번 주 숙제고요. 그리고 이 성공률이 지금은 제 생각 한 20% 정도거든요. 제 생각 20%는 많이 쳐준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한 80%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개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렇게 맞춰서 대화가 되면 수학 노트나 수학책도 달리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 나중에 복학해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한 거면 교수가 하는 저 새끼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 저 새끼가 맞는 말을 해서 알아들으란 말이 아니.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컨트롤을 가질 거라서 그래.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지식 문제야. 본인이 계속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지금 이게 지식적으로 부족해서 이렇게까지 알아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다 버리고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냥 아님. 그 오케이. 예. 네, 그리고 쏘아 붙여서 미안하고요. 그 어떤 악의는 없는데 계속 말하지만 의도가 이런 거를 다 정당하지 못하는 건 알아서 제가 착한 사람이면 되게 그 섬세하고 예쁘게 말을 해줘야되는데 제가 좀 싸가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좀 저 새끼가 싸가지 없다. 그냥 그 정도 생각하시고 맞고요. 그거는 할 말은 없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첫 시간은 이 정도고 그 박강희 선생님부터 해서 쭉 오늘 어떠셨는지 얘기 나누고 오늘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음, 다 갈아엎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그게 전 내면에 박혀 있었어요. 항상 제 방식대로만 이해를 하려는 게. 근데 이제 좀 네,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를 최대한 잘 이해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음, 될지는 안 될지는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자, 것 같아요. 남의 말을 듣는 게 내 방식을 깨라는 말이 아니게 됩니다.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구나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는 나고 쟤는 쟤인데 쟤를 파악하라가 오더이지 쟤를 파악한다고 해서 오히려 내가 맞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하다 보면. 그래서 쟤를 파악하고 하면 대화가 된다이지 나를 또 부숴야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귀를 귓구멍을 열고 들어봐라.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해봐라. 그 진짜로 네가 하는 말이 이 말이 맞냐?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당신이 하는 A라는 말은 D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이 맞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D에 의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A를 얘기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을 해서 내가 지금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게 D의 가치를 폄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게 D가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이제 다른 두 분도 어쨌든 좀 들어보셔서 어떠셨는지 이 나누고 레코드 마무리하면 될것 같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박강민 선생님이랑 그래도 대화를 몇 번 해봤고, 그리고 뭐, 네, 뭐 위상의 정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해봤는데, 어, 전혀, 그러니까 의도가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저는 확신이 있고, 근데 다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을 것 같냐면, 뭔가 이게 너무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다른 거를 보고서 와서 이해를 하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층위에서 저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이제, 그러니까 저랑 박감수 선생님이 이제 같이 만나서 처음에 딱 했던 얘기가, 그래서 위상은 왜 저렇게 정의하는 거죠? 진짜 모르겠어요. 그 얘기만 하다가 한 10분을 그 얘기를 하다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뭐 딴 거를 더 봐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흘러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었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슈는 저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다 같이 이제, 월컨해야 되는 이슈인 것 같고, 근데 그게 사람을 떠나서 이제 그 노트랑도 조금 더 만들어주는 렉처 노트도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 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홍성호 선생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이거 원하는 게 사실 박강민 선생님의 니즈도 좀 크긴 한데, 오기 때문에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기에서 지금 비어 있는 니즈가 저랑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루트가 없어요.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1기, 2기, 3기, 4기, 6기는 전부 다 저랑 직접 스터디로 좀 엮여 있든 아니면 그냥 그래서 지금 아까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위상공간 정의 뭔지 모르겠다 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만 나중에 문제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는 그냥 저한테 직접 토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퍼블릭하게 되는 게 이제 원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거 한마디 그냥 저한테 대놓고 물어볼 수 있으면 제가 커뮤니케이션 하기 너무 쉽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걸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될지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래서 그 대화들을 좀 해주시면 사실 이거 제가 편하죠. 왜냐면 지금 오기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타겟팅하고 싶은데, 사실 만만한 게 박강민 선생님이긴 한데, 지금 이 사람은 너무 본인 필요가 크고, 그래서 이 사람을 기준으로 짰다가는 스터디가 오히려 되게 이상해 가는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고, 야차는 이게 그리고 이제 유정 선생님도 바쁘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더 요구할 자신은 솔직히 없고, 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해서, 거기서 좀 애매한데, 이게 제가 요구하는 거는 공부 열심히 하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커뮤니케이션 되다 보면 많은 거가 이런 거였네? 하고 그냥 쉽게 해결이 되는 건데, 그 커뮤니케이션에 지금 그게 부재인 상황이어서, 오기 입장에서, 그거를 해주시면 좋고, 이건 제가 강영호 선생님께 부탁드리는 거기도 해요. 그냥 되게 단순해요. 오기 그냥 퍼블릭하게 그냥 감상 남기고 점수 물어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물어보시고 대놓고 의사소통을 한다는 느낌인 게 제일 좋거든요. 제가 원하는 게. 그냥 어차피 저도 이거 평가하고 판단 이거 다 데리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의사소통이잖아요. 기본적인 방식이. 그래서 그냥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됐습니다. 5기에서의 얘기와 채널지기님과의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게끔 디스코드 채팅창에서 그거 말씀하신 거 맞나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일단 맞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 뭐가 지금 없냐면 이 사람이 이 공부를 왜 하는지가 지금 저한테 데이터적으로 파악이 안 돼요. 음,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각자 다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데이터가 파악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돼야거든요. 이 사람의 최선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서 가령 박강희 선생님은 그래도 많은 데이터를 깠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수학이 간절한 상황이니까 좋게 좋은 걸로 제가 지금 안 넘어가는 게 지금 본인한테 이게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아서 그래서 그러는 건데 다른 분들은 제 선에서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안 알려주시니까. 알려줘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니어서 제 입장에 요구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강영호 선생님을 보는 맥락은 어느 정도냐면 수학에 대한 어떤 과거의 영광의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현재 좀 약간 자신 없어 하는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지금 근데 그거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의사소통 처음 했을 때 있었던 거는 그거 사실 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렇다 알고 보면 그래서 고립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때는 나만 족밥인 게 아니라 쟤도 족밥이고 얘도 족밥이고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누리면 가운데 그럼 거기서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사항들을 좀 약간 좀 더 마음을 열고 저한테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고 팀에서 표현들을 하시는 것도 근데 오기 멤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도 괜찮은데 수학에 대해서 약간 이 직접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좀 안 나서시는 것 같아요. 박강희 선생님은 그나마 좀 그래도 지금 용기를 좀 본인 상황상 또 이제 신뢰상 해주시는 거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박강희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이제 저 그래서 좀 세게 대한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뭐 모르죠. 그런 건 있고. 강현 선생님께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건 제가 좀 배운 건데, 6기 지금 보면 사람들 미쳤잖아요. 240시간 디스코드 라운지 키고 있는 거 이거 미친 인간들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보면서, 이거 기대수 전기수가 이게 필요하다. 그게 있거든요. 지금 제 마음에서. 이거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물론, 다 저렇게 지방령에 대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그런 구심점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있어요.
어떤 그냥 이런 스케줄링 이렇게 잡고 이런 거 말고 어떤 거기서 정서적인 90점 있잖아요. 그냥 그 이제 오기 사람들 이제 들어와서 노가리 까고 그리고 사실 오프라인도 만나기도 하셨고 그래서 근데 조금 저렇게 좀 상주하고 있는 저런 죽돌이 그런 사람이 좀 있어서 만나면 또 기대서 노트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저도 보통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학 얘기하는 게 되게 쉬워요. 이번 주 이거 이렇게 하고 하면 또 금방 다 이제 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의사소통에서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단순히 모르는 면들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거죠. 그 역할을 누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그 강영 선생님도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좀 좋겠는 면이 제 입장에서 있는 거죠. 쉽지 않은 거는 알고 있고.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현실적인 이제 오기 멤버들의 이해관계를 몰라서 좀 이렇게 현현지기님이 어떤 방향 끌고 갈지가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게 있고, 네. 두 번째가 라운지에 이제 지방령이 있으면은 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질 테니까 뭐 앞에 것도 자연스럽게 뭐 따라할 것 같다? 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맞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6기의 최 선생님은 현재 본인이 시작한 커리어 기준으로 수학적인 배경은 진짜 노답 그 자체거든요. 노답 그 자체인데 이게 가능한 게 어쨌든 그 분야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분야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가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에 거의 매일 대화를 결과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5기 분들에 비해서 수학적 배경이 훨씬 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의 퀄리티가 달라서 단순히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구체적인 커리어들을 꿈꾸는 게 가능해지는 선에서 지금 6기가 진행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 6기만 잘 되는 게 꼴이 아니잖아요. 이 기대수 전기가 다 잘 돼야 되고 당연히 그건 당연히 5기 사람들 다 잘 돼야 되는데 좀 약간 이제 거기서 지금 제가 구조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최 선생님이나 저런 사람들은 지금 그 이제 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뭐 멤버십 비용을 100배를 요구하거나 이제 본색을 딱 드러내기 시작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이제 대책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어떤, 이거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신 가운데 잘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어떤 의미 있는 프린시플을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의미 있게 씌우면 당연히 수학 잘할 수 있고 커리어적으로는 어떤 걸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육기분들이랑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고 그냥 분위기나 이런 전 불씨를 좀 옮겨간다 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그런 분위기를 사실 육개 지지 마시라 이런 말이기도 해요. 이건 좀 경쟁 붙이는 심리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 이유가 없잖아요. 수학은 오히려 더 탁월한 상황인데 현재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다를 거거든요. 지금 현재 커뮤니케이션 속도로는 그러니까 이제 퀄리티의 층에서는 말이 좀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네. 그게 싫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좀 세우시라. 저도 이제 라운지 지방령 좀 참가를 해보고, 네, 한번 불씨를 전파하는데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네네. 그나마 박강희 선생님은 가끔 들어오시는데, 제가 그래서 좀 미안해요. 들어오는 걸 가지고 제가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계속 갈고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이게 꼭 맞지 찾으십시오. 않은데, 저도 그게 좀 어렵고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채널지기님의 두 가지 말씀을 제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작년은 근데 괜찮나요? 조금 이렇게 네, 얘기해도? 네. 중요한 얘기니까. 작년에는 감정적으로 좀 방향도 모르겠고 제가 뭔가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그걸 확인해보고자 하는 시도로서 오기를 시작한 거였고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수학을 공부해 갈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멈칫멈칫해서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근데 요새 뭔가 좀 저번에 이제 진득하게 하는 거 그게 좀 많이 공감이 돼가지고 일단은 6기 하시는 분들 거 좀 그냥 들으면서 네, 살짝 네, 따라가 네,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쨌든 여기 사람들 본인이 좋아하시잖아요. 오기 사람들.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관계성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사실 제가 이게 제일 첫 번째 이유고 그두 번째로 어쨌든 이게 당장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랑 별개로 기대수에서 선형대수까지만 잡아두셔도 나중에 두고두고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수학적 문해력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어떤 과거의 영광을 꿈꾸셨던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에서 아쉽지 않은 보상들은 얻으실 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세 번째로 좀 인지하고 싶은 게 어쨌든 여기서 이제
강연 선생님도 그게 없진 않겠지만 커리어 걸고 공부하시는 분들이어서 지금 이게 내가 이렇게 시리어스해도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떨어지는 문제이지 만약에 이제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현실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분들과 공부를 하고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붙어 있으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나가는 거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만약에 지금 기대수 예를 들어 7기를 이번에 만들면 여러분이 했던 이 과정을 전 또 다 겪어야 돼요. 이 사람들 팀 빌딩 다 해서 이 지금 거기서 사람 특성 다 고려해서 친해지는 사람들 다 만들어서 이 지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 잡혀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이제 일주일에 뭐 한 번씩 어쨌든 같이 좀 어떤 거 보고 이게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 있고 하니까 딱 그 정도에서 일단은 해보시는 거가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이 핏이 맞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결이니까 여러 결에서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한 1, 2년 정도 한 뭐 짧게는 1년 그리고 한 길게는 한 2년 정도 됐을 때 좀 이거는 1, 2기, 3기 분들이랑도 대화해 보시는 것도 제 생각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각자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대화들을 어떤 기대수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2년 이상 이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은 본인의 이해관계상 유익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뭐 한두 달이나 할 수 있지. 뭐 2년 이상이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티베이션과 어떤 보상이 실질적으로 동작을 했는지 각자 입장에 좀 데이터도 좀 파악을 좀 해보시고 정보 있으면 좀 나가도 보시고 어떤 직접 소환해가지고 아니면 디스코드 라운지 지방령 모임 만들어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좋고 그냥 이 지방령 문화도 전 기수로 좀 확대를 하고 싶은 상황이라 그래서 좀 그런 대화들을 여유 되실 때마다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좀 듣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저는 강영호 선생님이 보시는 내가 과거에는 수학을 잘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네를 반만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 게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수학적 체계에 대해서 이제 수술에서는 가르치잖아요. 이건 그냥 단순히 알아야 돼요. 단순히. 이거는 수학적 역량이나 그런 거 조금 이전의 문제들인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체계들을 의미 있게 그리고 실제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AI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따라갈지 그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근데 그나마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한 5년,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나마 좀 그런 면에서 좀 어떤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학적 체계를 배울 수 있는 커뮤니티는 만나시는 상황으로 이건 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음속에서 이거 괜찮겠냐? 라는 건 그게 되면 오히려 체계를 구조적으로 의미 있게 잡아가지고 꾸준히 하면 당연히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간을 보시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단순히 그거예요. 원하시는 게 이 오기 활동을 퀄리티 있게 함으로써 달성이 될 거라고 저는 본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보상들로,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단순히 말하면, 만약에 이 오기 모임이 제가 그냥 이 스터디를 계속 줄줄 끌겠다 이런 정서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랑 한 4, 5년 알고 지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 각자 커리어들이 나중에 설 거잖아요. 나중에 박강희 선생님이 지금처럼 학부생 단계도 아닐 거고 나중에 그 결과들을 얻을 때 내가 거기서 같이 빨대 꽂고 있는 입장이 되는 거가 나한테 어떤 득이겠느냐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수주를 해서 만든 게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다 한 15, 16년 이렇게 된 사람들이어서 이 관계가 길게 갈 수 있거든요. 나중에 설령 여러분들이 뭐 수주랑 어떤 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오더라도 여기 사람들은 계속 만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 좀 퀄리티 있게 관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근데 매개체가 퀄리티가 있어야 되니까 뭐 공부도 공부인데 약간 그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그 퀄리티를 좀 올릴 생각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 정도입니다. 혹시 하실 얘기가 더 있으시면 이제 진짜 듣기만 하고 레코드 마무리할게요. 뭐 없으신가요? 네. 그래서 일단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볼 것 같고 일단은 저는 네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거에는 뭐 계속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박강민 선생님과 같이 이제 소금물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는 걸 좀 많이 해봤어가지고 되게 많이 공감이 됐고요. 그래서 좀 힘들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수학 공부의 입장에서 정의를 좀 보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토폴로지랑 그다음에 집합, 그다음에 동치관계 이 정도 정의 보고 이번에 들어가면 좀 괜찮을까요? 아니면 뭐 몇 가지를 정의를 좀 더 하면 좋을까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기준은 6기 사람들한테 많이 훔치세요. 지방령들한테 뭐 하고 있는지 좀 보시면 똑같잖아요. 기대수라는 컨텐츠 자체는. 그리고 초반 기대수 이번 주 6기 이제 1강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레코드를 보라가 아니라 지방령 모임 들어가가지고 어떤 거 훈련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게 다
제가 다 설계해 주는 것들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나 이제 장치고사 들어가서 다 하나씩 약간 장치고사 표현으로는 이래요. 최 선생님 하는 거 재밌는 게 똥볼만 차는데 똥볼 차는 거 보는 거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차는 거 보면서 말해주는 게 재밌어요. 약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공을 보내주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차주면. 근데 이제 막 똥볼 나면서 아씨 왜 안 되지 하는 거 보는 그 꼴 보는 게 재밌거든요. 이제 아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보시되 기본적으로 지금 기대주 이 초반부 진도에서 지금 진도를 좀 그렇게 안 나가는 거는 일단 엑서사이즈 같은 게 좀 풀려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대수 노트에서 이런 거 실제로 풀리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풀라는 말이구나. 그런 거라기보다 일단은 이번 주에는 토폴로지 정의 같이 해소한 얘기는 하는 건 괜찮은 것 같고, 팀 단위에서 지금 이게 서로 니즈가 어떤지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제 필요한 엑서사이즈 풀어야 되고, 예를 들어 동치류 분할 이런 거 1대1 관계 이런 것도 대응 이런 것도 돼야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박하민 쌤이 그러면 또 이상한 또 면역으로 이상하게 빠지는 거 그것도 건져와야 되고, 그러니까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커뮤니케이션의 층위를 좀 늘릴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 제안.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서 어떤 저희 남자니까 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걸 건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사소통을 오히려 잘하는 게 오히려 지금 더 의미 있게 하는 방향이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하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할 얘기들은 많고. 네,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하실 얘기도 없으시면 그러면 오늘의 레코드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